저는 그냥 제 경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성준 부사장님이랑 제 차이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가 굉장히 옛날 예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그런데 뭐 제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죠. 2006년도에 나온 일본 만화 영화 중에 추억은 방울방울 아세요? 저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냐면 거기 여주인공이 다에코일 것 같아요. 27살 다에코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보고 한동안 안 가다가 무료해갖고 이제 어느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시골에서 어느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다에코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이 다에코가 시골은 정말 좋다, 상쾌하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 청년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 기억나시죠? 그 장면 보신 분들. 왜 화가 났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시골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것이 쌓여서 저 풍경이 된 거지 하루아침에 저렇게 풍경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짜증을 확 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가 이해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이해하는 사이가 됐는데 사실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미래도 예측되는 게 아니라 미래도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고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는 창조되는 거예요. 창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존슨 아이버가 애플폰 디자인할 적에 트렌드 분석해갖고 애플폰 디자인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운데이션에서 자기의 미래를 만드는 게 디자이너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영화 감독 말도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늙어서 비스콘티 아세요? 비스콘티라는 이태리 영화 감독이 있는데 비스콘티가 영화를 찍을 때 무대 세트가 있잖아요. 근데 무대 세트에 뭐 장식품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오리지널이었어요. 그리고 옷장이 있으면 여배우들한테 배우들한테 옷을 다 개갖고 넣으라 그래요. 근데 그 옷장문은 절대 안 열어보긴 하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소신과 철학이 사실은 이 품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이제 뭐 창업을 시작해갖고 지금 25년째인데 그 간단한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2022년 1월 1일 날 1월 2일 날 직원들한테 보여준 건데 좀 넘어가야 돼. 아니요. 포인트 빨간 거? 빨간 거 안 돼. 안 돼. 네네네.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 대중소죠. 대한민국, 소련, 중국, 대중소죠. 그 다음에 일본. 어쨌든 간에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고 일본은 저희만큼 마음을 잡고 가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 중에 하나가 팔콘이에요. 팔콘이 시속 320도로 직한 낙하하는 거 아세요? 그래갖고 팔콘은 중렌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먹이를 보고 멀리서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중렌즈를 갖고 있고 먹이가 포착되면 320km로 그대로 직한 낙하해서 발로 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워서 죽는 거예요. 팔콘한테. 근데 이 팔콘은 가끔 움직이죠. 근데 한번 움직이면은 이제 거의 100% 성공률이 있는데 팔콘이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30년. 근데 팔콘이 60년도 삽니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팔콘이 30살 됐을 적에 팔콘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절벽 맨 꼭대기 올라가고 죽든지. 왜냐하면은 팔콘이 30살이 되면은 주둥이도 다 날고 이 발톱도 다 이제 부셔져 있는데 팔콘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그 부리로 발톱을 다 깨고 자기 스스로 부리도 절벽에 부딪혀서 다 깹니다. 그런 다음에 몇 달을 굶은 채로 버팁니다. 그게 환골탈태예요. 그래갖고 팔콘이 한번 부리가 다시 나오면 30년을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대중소 이게 주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 환골탈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그 원어원 심볼이고 저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건축가가 되려고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고 요 위에 있는 게 제 노트예요. 제 노트를 이제 그리는데 저는 제 노트북은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토일 월화수 그리고 이 노트는 9개월짜리예요. 애 하나 태어나는 게 9개월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가 쌓여갖고 이제 제 삶이 되는데 이 노트를 제가 손으로 해서 만들어 쓰다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노트를 만들었어요. 수백 권을. 그래서 저 노트를 저도 쓰고 직원도 씁니다. 저희 사무실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 6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 25년 전에 창업을 했고 이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원어원 아키텍스 그다음에 리빙 쪽을 담당하는 원어원 팩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원어원 플러스는 다른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는 전시 이런 기업의 전략을 비주얼로 보여주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는 출판이랑 전시, 그다음에 뭐 이런 시각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어원 아키텍스 플러스 원어원 아키텍스라는 팩토리에 굉장히 이 전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무실이고, 제 창업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김진애 박사님 아시죠? 정치하셨고 도시계획가고. 김진애 박사님이 제가 30 초반 때 저한테 강의를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한번 너 이야기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도시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서울의 감각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강의 끝났더니 김진애 박사님이 깎아가 붙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이상한 인간이다. 도시에 대해서 1시간 이야기하면서 도시를 손끝은 안 되냐. 그러니까 도시를 저는 항상 이게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창 안에서 너는 보고 있는데 너는 도시를 손끝은 안 대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대. 그래서 왜 그러나 정말 그런가? 그래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김진애 박사님이 그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한 2-3년 동안 이제 놀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공리를 좀 하자. 그래갖고 여기가 제가 머물렀던 오두막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마르셜 프로스트도 어렸을 적에 할머니 집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초인신주의 화가 중에 마르셀 프로스트가 할머니 집에 가고 마룻바닥에 넘어졌는데 그 눈알이 거의 마룻바닥에 가까이 닿았는데 거기서 이상한 색깔을 보는 거죠. 그게 나중에 초인신주의 화에 버티고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가 저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태어나서부터 생각날 수 있는 장면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다 6살 때 우리 집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제가 약간 참선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구동 소리. 제가 부산 사람인데 백구동 소리가 들리면서 제 방의 크기가 기억이 났고 미닫이 문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하나씩 풀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것보다 디테일보다 감정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구나. 그리고 뭘 느꼈냐면은 저는 어렸을 적에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집 밖에 거의 안 나가봤는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진애 박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마당에서 바깥 소리들, 이발, 아이스크림 장수들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제 세상이었고 우리 집 대청마루에서 바라본 세상이 저의 세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별로 건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지금 건축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무실이 비교적 열심히 활동하는데 저는 사회생활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특질을 잘 아는 것도 장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평면 하나 있죠. 저 평면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한 2-3주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게 옛날 살던 우리 집 평면. 58년 전. 그래서 60년대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의 건축에 많은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8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81년도 도서관에서 본 이 그림이 지금까지도 저의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했던 요르도 존이 설계 당시에 중국 여행 가고 중국집을 그린 건데 일본집일 수도 있고 가운데 파사드가 없죠. 굉장히 사실은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지금도 지지지 않고 제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문자인데 영화 감독 달코브스키 아시죠? 네, 100년 전 사람. 달코브스키가 콜라주 몽타주 1호를 만들어갖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예술 영화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달코브스키가 에이젠슈타인이 콜라주 몽타주 1호를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사형문자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이젠슈타인이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고 부모님 가라는 법도 공부 안 하고 하다가 집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에이젠슈타인이 일본어를 자기 혼자 학습을 합니다. 에이젠슈타인이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일본어를 이 사람이 해요. 한자도 배웠고. 그런데 일본어 보면은 한자 보면은 사형문자가 몇 개가 모여가고 다른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거기서 예술이 탄생합니다. 예술 영화. 그게 콜라주 몽타주 이론에 의해서 전환포 찍힌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에이젠슈타인 제가 어렸을 적 책을 봤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지의 콜라주에 의해서 하나의 뭔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그 또 하나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알도롯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건축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알도롯이라는 사람은 7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트렌드란 말 있죠. 트렌드라는 말의 창시자예요. 텐덴자, 경향. 그래서 이 알도롯이가 베니스 비엔날레 때요 보이는 요 극장인데 배 위에 있죠. 근데 그 베니스 시장님이 여러 번 부탁했어요. 제발 그 건축물을 하나 지어달라. 근데 알도롯이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움직일 수 있겠죠. 뭐 제노바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리스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자기는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기억이 중요한데 움직여 다니는 기억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계속 부탁을 했는데 그럼 제안 하나 했어요. 이 건축물 죽이자. 행사가 끝나면 해체를 시켜서 없애버리면 영원히 남지 않냐. 그래갖고 이 건축물은 행사가 끝나고 이제 실려가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자살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시간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저는 이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 똘끼.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이게 스톤인지 20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한 60%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힘찬 그 에너지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똘끼가 굉장히 저는 그 큰 발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의 경험을 다 이렇게 끌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어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한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 조금 큰 사무실 됐는데 그래서 처음 만들 적에 그 메뉴에가 저라고 치면 탑다운 방식이죠. 저거 안 된다. 거꾸로 뒤집어갖고 그 저는 맨 밑에 깔려 있고 중간쯤에 그 자문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마음껏 뛰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무실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스튜디오에서 그 회의실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면 회의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전략이었는데 뭐 100%잘 되진 않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사무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서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의 작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꾸준히 작업을 해왔고 점점 이제 사무실이 성장하는 거고 이거는 2022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한 30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실은 그 꾸준한 축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랑 그 문화적인 그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 여행을 가고 필드체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도무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건축 잡지 도무스의 한국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또 저희 사무실의 성격을 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어렸을 적의 기억들 여기 보면 바다가 있고 구름이 있잖아요. 이게 요로도존에 이것도 그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케치들이 원원 사무실에 이런 자양분들이 원원 건축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 다도의 풍경 있잖아요. 다도의 풍경이 있는데 이 풍경을 그냥 이렇게 잘라갖고 건물 파사드가 공기고 그 저층부는 주변이랑 소통이 되면 건축물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샌프란시스코든 런던이든 뭐 뉴욕이든 건축물 어디서든 적용이 될 거고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갈 텐데 이게 하는 전략도 될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현대카드 건축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게 가장 그 기본적인 동기는 유로존의 스케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이런 건축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금융회사라는 것은 이건 금융사기 때문에 넘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층부는 공기층이고 저층부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열린 곳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상하게 그 기업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브랜드를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분석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우리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 요르도존 스케치가 저희 건축물이 되는데 이 그 중간에 그 이 공간이 되어야 될 곳은 다 비어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요르도존이 만들었던 그 일본집 그 스케치랑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풍경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힘은 그 아까 고인돌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그 이 다른 측면들. 그 다음에 그 아모레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아모레의 설화수 오설록 매장을 저희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본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초기 계획안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완성된 것은 이렇게 되고 앞으로 또 완성될 것은 또 왼쪽에 지금 이제 건물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채 한옥 사이에 그 이쪽 부분 공간이요. 이쪽 부분에 공간이 트여 있으면 마당이 쭉 연결되겠죠. 마당이 이제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뭐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저 벽을 거물면은 이렇게 연결될 거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결과물은 이거죠.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이 건축물의 실제 모습은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거는 창작의 힘이죠. 똑같은 거예요. 저기 그 왼쪽에 있는 저거 허물면은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이 건축화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실제는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트렌드 분석해하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의 이 축적된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쌓여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때 고유성이 있어야 창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레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회사인데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래서 뭐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뭐 언제 창립했고 공장을 언제 지었고, 근데 저는 잡지에 눈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때 그 아모레 그 화장품 광고했던 잡지 보면은 잡지가 컬러였잖아요. 그 당시 대부분 흑백이었는데 여성 잡지는 컬러였습니다. 여성 잡지 컬러에 그 모델들 나오잖아요. 뭐 옛날 배우들 남정인 누구. 근데 컬러였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이 입었던 그 옷 있죠. 옷은 색깔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거 헤리티지인데 옷 색깔이고, 옷 색깔이고, 이것도 옷 색깔이고. 그래서 뭔가 뭔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발견하는 것 같은데, 그 발견의 각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건축주로 돌려줘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주변과 소통하는 우리의 풍경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문화를 볼 때 멀리서 보면은 형태가 너무 이렇게 세서 형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굉장히 마르셀 프루스트가 할머니 마룻바닥에 막세르스트가 넘어진 것처럼 굉장히 극하게 클로즈에서 보면은 뭐 조직이 보이고 결구가 보이고 색깔이 보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딕스너리를 만들어서 조합을 해갖고
그러니까 상용문자처럼 하면은 뭔가 공간이 디테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원본의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사소한 기억이 쌓여서 청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석해서 들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축적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축적이란 자연이란 그 건축이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벽에 약간 그 오래된 색이랑 그 위에 있는 시멘트랑 아래 있는 거는 물때예요. 20년 동안 물에 잠긴 건축물을 저희가 살려낸 건데 20년 동안 잠긴 물때를 살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 50년 된 김종수 선생님의 3일 빌딩을 저희가 그 리노베이션한 거고, 그래서 시간의 축적, 그 다음에 그 외부인과의 소통, 저층부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다인 것 같은데, 그 저희 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충 보면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깥이 보이잖아요. 입구 중에 바깥 보이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면이 딱 이렇게 있으면 정면으로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비스듬하게 걸어가지. 우리나라 집 구조가 그런 거고, 우리는 비스듬하게 걸어가더라도 집의 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스듬한 쪽이 빛이 더 많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는 할아버지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가는데, 근데 가면서도 할아버지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시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감성적으로 감각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청에 그 집에 들어가면은 바깥이 보이고, 그 집에서 집이 건너다 보이고, 두 사이에 자연이 있고, 형태는 한국적인 것이 아닌데 어쨌든 저는 한국적인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성 반응을 하고, 제 글로 이제 읽어보세요.
침대는 시몬스 침대를 씁니다. 네, 그 기업 이윤과 가치 추구는 병립해야 되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존재하기 힘든 거죠. 이윤이랑 가치 추구가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냐.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를 맞춰야 되는 사실은 그 모순에 있어요. 그 모순은 전략도 필요하지 않고요. 갈등입니다. 갈등을 겪는 게 그 순수하게 겪는 게 사실 미래를 만들어요. 피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드릴 말씀은 오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고 가치 추구는 사실은 철학이잖아요. 그 두 개를 이 저울에 같이 올려놓고 밸런스를 잘 맞추고 나가는 게 아마 가치 경영인 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